우리 관계를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때로 우리는 왜 누군가에게 속수무책으로 끌리는지, 혹은 왜 어떤 관계에서는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듯한 무력감을 느끼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드러내는 모습이 아닌 그가 교묘하게 감추고 있는 심리의 그림자를 읽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관계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그의 마음을 얻을까를 묻지 않습니다. 대신 그의 마음 가장 깊은 곳,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결핍은 어디에 있는가를 통찰합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 내면에는 욕망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지점, 보이지 않는 압박점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지점을 이해하는 사람은 더 이상 관계에서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관계의 무대 뒤에서 작동하는 10가지 어두운 심리의 기제, 즉 다크 사이콜로지에 대해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조종하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지키고 관계의 미로 속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한 생존의 지도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혼란스럽기만 했던 감정의 실타래가 풀리고 예측 불가능했던 관계의 패턴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 그 첫 번째 문을 열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인간의 행동은 자신이 통제력을 느끼는 지점과 그렇지 못한 지점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그 사람의 통제력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반드시 간파해야 합니다. 바로 그곳에 그의 가장 연약한 지점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힘이 내면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자신의 성취, 지성, 엄격한 자기관리에서 강인함을 찾죠. 이들은 나는 누구에게도 기댈 필요가 없어라고 말하는 독립적인 유형입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외부 세계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타인의 관심과 인정, 칭찬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 하죠. 소셜미디어의 좋아요 하나, 사소한 칭찬 한마디가 그들의 자존감을 유지시켜주는 에너지원입니다. 이 차이를 아는 순간 관계의 모든 판도가 바뀝니다. 예를 들어 끊임없이 자신의 사진을 올리며 타인의 반응을 살피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사랑을 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주목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의 힘의 원천은 외부에 있으며 그의 가장 큰 두려움은 무시당하는 것, 즉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에게 관심을 쏟아부을 때 당신은 정반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한 걸음 물러서서 침묵을 당신의 무기로 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는 불안해하며 오히려 당신의 관심을 얻기 위해 애쓰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의 생명줄과도 같은 인정의 흐름을 끊어버렸기 때문이죠.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무의식적으로 그를 당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게 만듭니다. 반대로 자신의 삶을 완벽하게 통제하며 성공 가도를 달리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녀는 타인의 인정 따위는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약점은 바로 그 완벽주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강박 안에 있습니다. 그녀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통제력을 잃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이때 당신의 전략은 달라져야 합니다.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의 안정감에 미세한 균열을 내는 것입니다. 그녀의 신념이나 계획에 부드럽게 의문을 제기하며 스스로를 증명하게 만드는 것이죠. 예를 들어 당신은 늘 침착해 보이지만 가끔은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때는 없나요? 이 질문 하나가 그녀의 견고한 자아상에 미세한 떨림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그녀가 그토록 억눌러왔던 인간적인 감정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기억하십시오. 외부의 인정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는 사람은
무관심을 두려워하고 내면의 통제를 통해 자신을 증명하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이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모습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자신이 쌓아 올린 힘의 환상이 깨어지는 것에 대한 공포. 당신의 역할은 그 성문을 힘으로 부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문 앞에 고요히 서서 그녀가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상대의 통제력의 근원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그의 표면적인 행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예측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상대를 조종하기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그 사람의 행동 패턴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한 사람의 이성관계 패턴은 그녀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깊은 관계를 맺었던 존재, 즉 아버지와의 관계에 의해 깊이 형성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그녀의 내면에 드리워진 아버지의 그림자를 읽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오래된 이야기가 여전히 그녀가 당신을 어떻게 신뢰하고 시험하고 사랑할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의 현재 말과 행동, 기분만으로 그를 이해하려 합니다. 하지만 관계의 진정한 설계도는 과거에 있습니다. 만약 그녀의 아버지가 무능력했거나 부재했거나 감정적으로 불안정했다면 그녀는 그 혼란을 내면의 상처처럼 안고 살아갑니다. 나는 누군가를 온전히 믿을 수 있을까? 이 사람은 떠나지 않을까? 라는 무의식적 질문을 평생 던지죠. 그래서 그녀는 당신을 시험합니다. 일부러 선을 넘고 거리를 두고 사소한 다툼을 일으킵니다. 당신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깊이를 측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녀의 무의식은 묻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흔들어도 당신은 버텨낼 수 있는가? 여기서 대부분의 남자들이 실패합니다. 압박감에 무너져 함께 언성을 높이거나 매달리거나 너무 쉽게 사과해버리죠. 그 순간 그녀는 과거의 실망감을 또다시 경험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 중심을 잡지 못하는 또 한 명의 남자를 본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순간에도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고 안정적이며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녀의 내면에서 무언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녀가 불을 던졌을 때 움찔하지 않은 첫 번째 남자가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당신의 침착함은 단순한 매력을 넘어 치유의 경험이 됩니다. 반대의 경우를 상상해 봅시다. 그녀의 아버지가 강했지만 너무 강해서 비판적이고 권위적이며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존재였다면 어떨까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여성은 종종 다정함을 갈망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자라온 익숙한 혼란, 즉 갈등 상황으로 스스로를 밀어넣습니다. 평화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끊임없이 싸움을 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통스럽지만 익숙한 것은 집처럼 편안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당신의 전략은 갈등을 피하거나 무조건적인 부드러움으로 그녀를 감싸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익숙한 패턴 자체를 완전히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녀가 불을 내뿜을 때 불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중력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당신에게서 권위적인 모습을 기대할 때 당신은 깊은 이해를 보여줍니다. 그녀가 통제를 예상할 때 당신은 평온함을 유지합니다. 그녀가 이기기를 기대할 때 당신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혼란에 빠지고 바로 그 혼란이 변화를 위한 공간을 열어줍니다. 당신이 그녀를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무의식적인 패턴을 그녀 스스로가 볼 수 있도록 거울이 되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녀가 던지는 모든 시험이 당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아픈 과거가 마침내 평온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임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다른 남자들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기억과 경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전쟁에서 승리할 때 당신은 그녀의 관심을 넘어 존경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 한 사람의 꿈은 단순한 희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깊은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위장입니다. 그러므로 그녀가 자신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그녀가 무엇을 원한다고 말하는 모든 단어 속에는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하는지가 비밀스럽게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과 커리어에 대해 열정적으로 말하는 여성을 생각해 봅시다. 그녀는 자신감 넘치고 야망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종종 실패에 대한 공포, 평범한 사람으로 비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스스로 만든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그녀는 성공에 굶주려서가 아니라 공포에 쫓겨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보통의 남자들은 그녀의 열정을 칭찬하며 찬사를 쏟아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의 불안을 더욱 부채질할 뿐입니다. 당신의 힘은 고요한 통찰력에 있습니다. 과도한 칭찬 대신 당신은 관찰하고 질문합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하지만 때로는 그 성공이 오히려 덫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당신은 그녀를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야망 아래에 숨겨진 그림자를 이해해 준 것입니다. 또 다른 유형은 안정적인 삶, 아늑한 가정, 평화를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은 이것을 그저 그녀의 본능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미지 아래에는 버림받거나 모든 것이 혼란에 빠질 것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폭풍우를 겪었기 때문에 평화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보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너무 서둘러 그 안전을 제공하려 한다면 그녀는 그것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안전은 말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통해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녀의 목표에만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 목표를 쌓아 올린 방어 기제를 해독하십시오. 꿈을 칭찬하는 대신 그 꿈을 만든 두려움을 이해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그녀의 표면적인 정체성이 아닌 그 가면 뒤에 있는 진짜 사람과 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읽어내는 당신의 능력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강력한 연결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네 번째, 모든 여성은 자신만의 특별한 종류의 관심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그 관심의 공급을 통제하는 사람이 그녀의 집중력을 통제합니다. 따라서 그녀가 어떤 종류의 인정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그녀의 갈망이 곧 그녀의 심리적 약점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어떤 여성은 위로를 원합니다. 안심과 부드러움을 먹고 살죠. 도전받기보다는 보호받고 싶어 합니다. 다른 여성은 찬사를 갈망합니다. 시선과 좋아요와 당신은 특별해요 라는 말을 듣기 위해 삽니다. 또 어떤 여성은 자신의 지성에 대한 인정을 갈망합니다. 예리하고 존중받으며 쉽게 감동시키기 어려운 사람으로 보이길 원합니다. 비밀은 이것입니다. 그녀가 가장 추구하는 것은 그녀에게 가장 결핍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너무 쉽게 준다면 당신은 영향력을 잃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드문 원천이 된다면 당신은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됩니다. 그녀가 외모에 대한 칭찬에 중독되어 있다면 그 중독을 먹여주지 마십시오. 대신 침묵으로 호기심을 자극하십시오. 그녀가 지적인 유형이라면 그녀의 지성을 칭찬하지 말고 도전하십시오. 그녀의 논리에 질문을 던져 당신 앞에서 그녀의 언어가 더 날카로워지게 만드십시오. 그 지적인 마찰 속에서 매력이 자라납니다.
권력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그것을 받을지를 통제하는 데 있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마스터하면 당신은 그저 또 다른 인정 제공자가 아니라 그녀가 다른 모든 사람을 측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렇게 당신은 그녀의 관심을 쫓는 입장에서 그것을 소유하는 입장으로 전환됩니다. 5번째, 여성은 당신이 진정 어떤 남자인지 알기 위해 당신의 평정심을 반드시 시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고요함의 기술을 통달해야 합니다. 당신이 통제력을 잃는 순간 당신은 그녀의 존경심을 잃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녀는 예고 없이 차가워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 사소한 논쟁을 시작합니다. 당신은 함정에 빠집니다. 자신을 변호하고 설명하고 당황하고 쫓아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논쟁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내가 폭풍을 몰고 왔을 때 이 남자는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가? 혼돈은 리더십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당신의 유일한 움직임은 고요함입니다. 그녀의 감정을 따라 하지 마십시오. 정당화하거나 과도하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침착한 목소리, 느린 호흡, 절제된 질문. 그것이 당신이 이기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게 정말 문제의 본질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가 당신을 괴롭히고 있는 건가요? 이 말은 소음을 뚫고 문제의 무게를 다시 그녀에게 돌려놓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흔히 보이는 갑을 관계의 압박 면접을 떠올려 보십시오. 상대의 감정적 공격에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은 당신의 존엄성, 즉 체면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녀의 감정은 일시적이지만 당신의 반응은 영속성을 결정합니다. 모든 것이 흔들릴 때 평정을 지키는 남자는 모든 여성이 본능적으로 신뢰하고 결코 잊지 못하는 남자입니다. 6번째, 모든 강인해 보이는 사람 뒤에는 남몰래 감당해야 했던 희생의 무게가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숨겨진 무게를 감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당신은 아무도 닿지 못했던 그녀의 가장 깊은 곳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어쩌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꿈을 포기했을 수도 있고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채 수년간의 압박을 견뎌냈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침착하고 자신감 넘치지만 그 아래에는 여전히 조용히 아파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의를 기울이면 작은 단서들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에게는 스쳐 지나가는 말이지만 당신에게는 그녀의 치유되지 않은 과거로 들어가는 창문입니다. 이때 당신의 역할은 그 고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존중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안정을 위해 무언가를 포기하는 건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 한마디가 100마디 칭찬보다 더 깊이 파고들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자존심을 채워준 것이 아니라 그녀의 인간성을 인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가장 감추고 싶어 하는 것일수록 가장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녀의 표면을 칭찬하지만 당신은 그녀의 희생을 알아봅니다. 그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7번째, 모든 사람에게는 가장 연약한 진실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 선이 어디에 있는지 인식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강압적인 침범보다 섬세한 자제력이 훨씬 더 큰 힘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순간에 그 선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 톤이 바뀌거나 시선을 피하거나 갑자기 방어적으로 변할 때 그것이 바로 경계선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두 가지 실수를 저지릅니다.
너무 강하게 밀어붙여 벽을 부수려 하거나 거절이 두려워 즉시 물러섭니다. 둘 다 약점을 드러냅니다. 하나는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다른 하나는 힘이 부족합니다. 진정한 전략은 균형입니다. 당신은 그 요새를 공격하지도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조용한 이해심으로 그것을 인정해줍니다. 지금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주제인 것 같네요.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행동은 당신이 감정적으로 성숙하며 모든 것을 알아야만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궁금하게 만듭니다. 왜 그는 밀어붙이지 않았을까? 그 호기심은 매혹으로 변합니다. 당신이 그녀의 가장 깊은 경계선을 존중할 때 당신은 힘을 잃는 것이 아니라 배가시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자제력은 곧 숙달된 힘과 동일시됩니다. 8번째, 한 사람의 비판은 칭찬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그녀가 무엇을 조롱하고 거부하고 비난하는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모든 판단 뒤에는 치유되지 않은 불안감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비웃는다면 그것은 혼돈에 대한 그녀의 두려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야망 없는 사람들을 비웃는다면 그것은 낭비된 잠재력에 대한 그녀 자신의 후회를 투영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전략은 간단합니다. 논쟁하지 말고 그저 조용히 그녀가 경멸하는 것과 정반대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녀가 당신이 자신이 경멸하는 것에 살아있는 반대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녀의 존경심은 욕망으로 변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거울이 아니라 자신의 잃어버린 조각의 자석처럼 끌리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비난은 소음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일단 그것을 꿰뚫어 보면 그녀의 말은 더 이상 당신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오히려 당신을 안내하는 지도가 됩니다. 9번째, 모든 사람은 자신을 안전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조용히 지루하게 만드는 감정적 루틴, 즉 패턴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그녀의 안정감을 깨뜨리지 않으면서 예측 가능성을 깨뜨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그녀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고 당신의 존재에 중독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일상적인 대화, 반복되는 감정, 예측 가능한 데이트 경험. 그러던 어느 날 대본을 따르지 않는 한 남자가 나타나고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이 바로 그 남자입니다. 당신은 예측 불가능한 안정감, 즉 대조를 도입합니다. 카페에서 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대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최근에 당신을 두렵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살아있다고 느끼게 만든 일이 있었나요? 그 놀라움의 순간 그것이 바로 감정의 점화입니다. 당신이 그녀의 루틴에서 벗어나 그녀를 당신의 세계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편안함이 연결을 만들지 않습니다. 대조가 연결을 만듭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을 안전하게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과 유대를 맺습니다. 일단 당신이 그녀의 패턴을 한번 깨뜨리면 그녀의 마음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유발한 그 감정을 다시 쫓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그녀는 당신에게 빠져들게 됩니다. 10번째,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당신이 곁에 머무를수록 그녀는 당신에게 익숙해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목적을 가지고 사라지는 순간 그녀는 비로소 당신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전략적 부재를 마스터해야 합니다. 이것은 게임이 아니라 당신의 가치를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근접성이 가치를 만든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변치 않는 것은 그 가치를 잃기 마련입니다. 태양조차 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경외의 대상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분노가 아닌 의도를 가지고 물러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의 거리는 소년의 관심 끌기가 아니라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남자의 규율처럼 느껴져야 합니다. 당신이 물러설 때 그것을 예고하지 마십시오. 그저 당신의 사명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일, 당신의 성장, 당신의 세계를 구축하십시오.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하게 하십시오. 그 침묵 속에서 강력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녀는 당신이 만들어낸 감정의 부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빈자리는 그녀가 자신의 의존성을 직면하게 하는 거울이 됩니다. 그때 그녀는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어디로 갔을까? 왜 그가 없으니 모든 게 다르게 느껴질까? 이것이 바로 존재감의 역설입니다. 드물게 사용될 때 당신의 존재는 특권이 됩니다. 당신의 부재가 당신의 존재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 공백 속에서 그녀는 당신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 당신이 상징했던 그 모든 것을 필요로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관계의 표면 아래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종의 기술이 아닌 통찰의 지혜입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눈을 뜨게 했다면 이 알을 당신 내면에 깊이 새기십시오. 그리고 이 통찰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당신의 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우리의 공유는 단순히 정보를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연결의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는 내면의 평온과 명료한 지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부디 당신의 마음에도 늘 고요한 평화와 흔들리지 않는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